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1월 달입니다.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새로운 일을 시작할 그런 경우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쉽고, 또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을 확장하거나 취업, 승진 등의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될 수 있겠습니다. 자신이 가진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,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 적격성 업무나 대인 상대, 출장 업무가 좀 어울리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여행이나 출장, 이사 등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취업, 승진 등으로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, 또 그동안 별렀던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시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한편 그 직장에서는 그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, 그 가정에서도 불화와 갈등으로 별거를 하거나 각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, 또 여행이나 나들이 등 이동 중에 각종 사고수도 생길 수 있는 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그 합의나 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1월 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8세, 68세 되시는 분들, 을민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라 가지고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도 될 수 있겠고, 또 자극제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사지에 속합니다. 이 사지 같은 경우는 활동성도 조금 위축돼 가지고 의욕과 적극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,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반목도 당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, 또 문서운이 박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야 될 이런 문제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0세, 80세 되시는 분들, 개미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치는 좋은 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간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만사가 풍요롭고 안정된 축제의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자신의 그 지나친 그 고집이나 아집, 독순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제왕지 기운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불화와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되는 그런 언행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32세, 92세 되시는 분들,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기복과 부침도 크고 사물의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이성관계에도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그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,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
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은행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어떨 그 변덕스러운 성격이라 가지고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그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, 또 방랑기나 색적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쉬우니까 대인관계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요주 같은 경우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인기를 기반을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상담직, 영업직 같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운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도 쉽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녀분들의 그 유흥이나 풍류로 인해 가지고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잘 관찰하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44시에 104시에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가 좀 절실한 시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의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이 늘기 시작하는 그런 좋은 기운이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6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나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1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6회살의 방합이고요.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.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인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이 계기가 돼 가지고 권력이나 힘을 잡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천살의 육형이고요. 17도 같은 천살의 육형이고 29일도 역시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,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도 좀 드물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조금은 외롭고 힘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.
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연살의 원진이고요. 19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, 이성과의 만남이나 데이트도 즐기고 싶은 그런 기분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나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쉽고, 또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연살이 원진으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일 때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자칫하면은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다음 기회로 조금 미뤄두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8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20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. 고초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, 또 향수에 젖는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가정에서도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쉽겠고, 또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장승살의 삼합이고요. 22일도 역시 장승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부하고,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1월 달이죠.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